최근에 가계빚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그때 거의 최고 금액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만큼 급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40년 상환 만기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걸 이제 30년으로 줄이겠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대출 금액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체감은 좀 청년들한테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요즘 연일 수도권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을 고심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정말 고강도로 높은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대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발표를 하는 등 대출을 옥죄기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전문가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NH농협의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 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라는 곳에서 부동산 쪽 상담이나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언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최근 들어 이제 집값이 뛰니까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대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되게 큰 발표였어가지고 신문에서 많이 다뤘는데 요약하자면 최근에 가계빚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가계빚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가 궁금해하실 텐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가계 부채가 가계 신용 잔액으로 봤을 때는 1,896조 원 정도입니다. 체감하기 힘든 숫자잖아요. 그쵸. 이게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인데 그때 통계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분기랑 대비했을 때도 13조 8천억 정도 지금 증가한 수치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가계가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그리고 카드를 쓰고 아직 매출금으로 잡히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 카드 매출의 경우를 빼놓은 그냥 진짜 가계대출만 봤을 때도 전 분기 대비해서 13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한 1,780조 원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가계대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출이라는 게 어쨌든 경제도 성장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레 늘어나기 마련이고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건 뭐 이제 수순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지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문제라서 이제 관리 방안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대 거의 최고 금액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거의 코로나 때만큼 급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뭐 굉장히 저금리로 낮추고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부동산과 관련된 요인을 가장 크게 꼽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되게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방면에 뭐 영세한 사업자들부터 또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좀 리스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제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담대와 이제 디딤돌, 보금자리 같은 이제 정책 대출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이게 가계대출에 아주 늘어나는 주요한 원인이 맞나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건 좀 분명합니다. 지금 올해 매월 수치를 보면은 감소했던 적은 일단 없고요. 가장 적게 늘어난 때가 지금 3월이 선거 앞두고는 그때쯤이 이제 1조가 안 되는 금액으로 늘어난 적이 있었고 월별 기준으로 네.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은 4조 5조씩 매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고요. 2분기 기준으로 1,092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잔액이 잡혀 있는데 1분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16조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다른 부채보다도 늘어난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한 분기 만에 16조가 늘어났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정책성 대출도 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주담대 증가세 요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또? 지금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정책성 대출 중에서도 디딤돌이나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정책성 대출을 또 뜯어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좀 많이 활용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진 않고요. 신생아 특례론은 오히려 1조, 2조 원 정도 규모로 좀 적은 편이고 실제 실행이 된 것들은 또 그마저도 뭐 대환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도가 좀 더 높았다라고
대출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서민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은 뭐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이런 대출들도 좀 많이 늘어나서 월별로 봤을 때는 디딤돌 같은 경우도 3조 이상씩 최근에는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조, 5조, 최근에 6월, 7월은 이제 6조, 5조 6천억 이렇게까지도 늘어났는데 8월에 아마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주택 거래되는 추세라던가 또 이제 대출이 조금 제한된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줬기 때문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주택 시장을 견인하는 것들은 좀 고가 주택 위주잖아요. 강남 3구라던가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금액대 높은 주택들을 매입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사는지를 분석해 보면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뭐 대기업 다니시는 좀 연봉이 비교적 높은 분들이 대출을 다 풀로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뭐 부모님한테 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서 대출 금액 자체가 중저가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힙니다. 한 분 대출만으로도 5, 6억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1억 정도 연봉이면 그게 이제 한 채를 살 때마다 뭐 10억 이상의 대출이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뭐 다른 중저가 그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많을 때보다는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그런 데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 위주로 지금 갈아타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절대액이 늘어나는 건별로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액수 자체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갈아타기 수요 포함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DSR을 좀 2단계를 밀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어놓은 DSR 2단계를 9월 달에 반드시 시행하겠다. 시행을 하는데 수도권에 좀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은행에서 따로 DSR을 관리한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차주별로 DSR을 관리해라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마다 한 명 한 명의 지금은 DSR에 포함되는 대출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대출도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는 대출까지 모두 다 끌어모아서 이 사람의 진짜 DSR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아, 일단 찐 DSR까지도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몰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DSR이 이미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그래서 그 직전에 좀 대출이 또 많이 몰리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미뤄져서 이제야 드디어 실시가 되는 건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수도권은 이게 좀 더 강력하게 네.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쨌든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있는데 수도권은 어떻게 더 강해지는 건가요? 일단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그 계산할 때는 지난 5년 중에서 최고 금리랑 또 올해 금리 중에서 뭐 상반기는 5월의 금리, 하반기는 11월의 금리를 적용해서 최고 금리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5월이나 11월의 금리를 뺀 금액이 이제 가산금리로 나와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하한을 1점으로 잡아놓고 상한을 3%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한선이 1.5를 적용받게 되는데 지금 2단계까지는 그거에 50% 적용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0.75%가 대출 받을 때 더 플러스 돼서 계산을 하는 거죠. DSR 계산할 때만. 전국적인 스트레스 네. 금리는 0.75다. 네, 맞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만 그거와 상관없이 1.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1.5는 아니지만 거의 뭐 80% 가까이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준하게 지금 미리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수도권은 미리. 네. 그러니까 0.45%포인트가 더 전국 평균보다 가산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다른 지방의 주택을 살 때보다는 수도권이 굉장히 덜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안이었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냥 스트레스 DSR 시행된다고만 알고 있었지 수도권에 갑자기 이렇게 확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하게 적용될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됐고 그다음 말씀 주신 내용들 말고도
DSR 적용 범위 확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네. 향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전세 대출 같은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전세 대출 얘기는 사실 2023년도 초에도 계속해서 좀 포함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포함된다고 했다가 또 이자액만 포함시킨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하지는 못했는데 DSR 40%가 찐으로는 넘어가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거든요. 아, 말씀 주시니까 네. 총량으로 봤을 때. 네. 이런 걸 다 포함시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중도금 대출이라던가 미주비 대출 그리고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빠지는데 그걸 다 합치면은 DSR이 훨씬 넘어가게 되니까 이분이 매월 버는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게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은행에서 이제 관리하게 될 차주별로 DSR이 너무 높아지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언제든지 DSR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전세 대출의 이자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요거 말고도 네. 은행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축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당국의 어떤 구두로 내놓는 압박 메시지들은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전세 대출 관련돼서 좀 바뀌는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보도로 다 보셨을 테니까 네네. 신한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할 건데 조건부로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진짜 전세 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은 대출을 해주겠지만 뭔가 이제 소위 갭 투자 같은 목적이 있는 걸로 보여주면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여서 조건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임대인의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전세 들어갈 살 집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집 사면서 전세 같이 맞춰가지고 전세 대출 받는 경우겠죠. 그래서 네. 그때는 확연히 좀 갭 투자로 보여지니까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순위 채권이 말소 이제 될 때. 그때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다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투자성 네.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한 네. 거군요. 실제로 이게 좀 어떤 효과를 낼 것 같으신가요? 갭 투자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패턴이 내가 집을 사면서 전세인을 구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미 임차인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그걸 안고 또 갭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해서. 네, 매물도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포괄 승계를 하게 될 때는 임대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임차인은 거부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집주인 바뀌면 나도 나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새로 맞춰야 되니까 네. 거래를 못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임차인은 그냥 안고 사는 거는 또 가능한 부분이라서 약간 반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갭 투자 매물 중에 오히려 새 안고 나서 사는 분들보다는 아예 아무도 안 사는 거를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좀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 안고 파는 매물들이 오히려 잘 나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하는 것을 피하는 매물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출의 만기를 축소하겠다라는 은행도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좀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40년 상환 만기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걸 이제 30년으로 줄이겠다.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계산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자랑 그리고 상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출의 가능 금액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DSR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대출 금액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 22년도 말인가 23년도 총괄로 기억하는데 그때 50년 만기 주담대 나왔다가 크게 한번 좀 이슈가 되고 네.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 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40년인지 50년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40년과 또 30년은 굉장히 좀 차이가 틀려서 한 그 언론사에서 계산한 거를 대충 보니까 연봉 1억인 사람이 대출 아예 없을 때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면 1억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까지 만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청년들은 거의 뭐 2억 이상 이렇게 낮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좀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가 지금은 뭐 마용성까지는 아니지만 동작구 어디 살 수 있었다 이랬는데 30년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 못 사고 좀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 정도 금액이면 평수나 지역이 바뀌는 정도의 네. 수준이니까. 특히 청년들한테는 사실상 주담대를 50년 만기로 또 돌려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50년짜리도 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 같이 30년으로 돼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체감은 좀 청년들한테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DSR 계산기 막 돌려보고 해보면 내 소득 안에서 40년, 50년까지 늘어나면 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은 근데 그거는 아직 모든 은행은 아니지만 확대가 되면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사실 전세 대출 이런 거는 네. 지금 여기서 대출 못 받은 사람이 다른 은행 가서 받을 때 네. 이거를 받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갭 투자라는 게 거의 이제 확증이 된 건데 지금 같은 가계부채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타행에서 또 해주기도 모호한 상황이라 네. 아마도 지금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타은행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쉽지만 않은 상황이네요.